근로계약에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단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진영의 판결문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치입니다. 또치. 또치야,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퇴직금에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또 판결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판결문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 뭐냐고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죠. 우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굉장히 이제 수입이 끊겨서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기업이 좀 배려를 해라라는 그런 취지인데, 국가의 그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에 기업의 부담으로 근로자들의 그 최저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취지였는데, 글쎄요, 이제 이게 앞으로는 국가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면서 이 근로자의 그 퇴직금 그리고 기업의 퇴직금 지급 의무,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맞느냐, 이런 논의가 좀 이제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행 법으로는 퇴직금은 이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지급하느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여야 됩니다. 그럼 1년 이상 근속하면 다 받느냐? 아닙니다. 한 주를 기준으로 해서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넘게 근무했어도 일주일 기준으로 10시간, 14시간 뭐 이렇게 짧게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퇴직금 계산 방법은요, 총 근속 연수에다가 평균 임금을 곱한 겁니다. 근속 연수야 뭐 그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평균 임금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임금에는 평균 임금이 있고 통상 임금이 있어요. 퇴직금에는 평균 임금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퇴직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개월치 임금을 가지고 이제 평균 임금을 산출했다. 뭐 이런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 기업들은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3개월 동안의 근무 일수로 나누어서 평균 임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평균 임금에서 통상 임금과 달리 그러면 제외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그러니까 뭐 매년 몇 프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로 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지만 뭐 명절 때 또는 연말에 회사 성과가 좋아가지고 지급하는 성과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평균 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종 수당들 있잖아요. 뭐 교통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면 그것은 평균 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고 수당은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알바생이나 비정규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요새 뭐 비정규직 알바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궁금하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 되고 주당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바람에 많은 그 편의점이나 이런 이제 고용주들이 그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로계약에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단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효할까요? 퇴직금 지급 규정은요,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당사자가 우리가 합의해서 퇴직금 지급은 안 하는 걸로 한다, 이런 의미로 계약을 해서 강행 규정이 없는 걸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에요. 당사장 계약으로 이렇게 배제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강행 규정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약을 하더라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매년 받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제 월급으로 하면 12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2달치 월급을 해가지고 13번 월급을 받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법무법인하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퇴직금이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나중에 퇴직금을 줄라 그러면은 굉장히 그 퇴직금 지급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 퇴직금을 매년 정산함으로써 그런 이제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법무법인에서 꽤 큰 규모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퇴직을 하면서 내가 매년 13개월치 급여를 받았지만 퇴직금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송을 했어요. 굉장히 그 법조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그 법무법인의 대표자가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뿐만 아니고 말이죠. 그 법무법인의 대표를 또 고소를 또 했는데 법무법인 대표한테 벌금형이 최근에 또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건가요? 미리 13개월치 급여를 다 받고 퇴직금을 또 받으면 이거는 완전 대박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은 이미 받아간 13개월 차 그 급여 있잖아요. 퇴직금 명목에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선 좀 어려운 쟁점이 나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직원한테 줘야 되죠. 근데 직원은 미리 받은 13개월 차 퇴직금 그 부분을 회사한테 뱉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고받고 하느니 겹치는 부분은 퉁치자. 이걸 이제 법적으로 상계라고 하죠. 상계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잔액만 회사가 줄 수 있느냐. 원래 말이죠. 그 임금은 상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무슨 말이냐면 직원이 회사한테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회사한테 물어내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직원한테 급여나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 두 돈이 서로 상계될 수 있느냐, 퉁칠 수 있느냐,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급여나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말이죠. 2010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렇게 미리 받아간 퇴직금, 그래서 부당이득이 된 돈, 그래서 뱉어내야 되는 돈과 회사가 이제 새로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 이것은 상계 금지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 의견은 여전히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수 의견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가해 줘야 된다. 그래서 회사는 그 미리 준 퇴직금보다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퇴직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또치야, 재밌었냐?
응? 재밌었어? 어땠어? 응? 네, 감사합니다.